어서오세요. 여기는 솔방문고. 저는 박솔입니다. 잘 있었어요? 오늘은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의 저자 김유진 작가의 신작 지금은 나만의 시간입니다 를 들고 왔습니다. 김유진 작가 하면은 대한민국의 새벽 기상에 열풍을 일으킨 장본인이죠. 변호사이자 유튜버이자 작가이자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이신데요. 요번에는 4시 30분이라는 꼬리표를 뗐어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짧든 길든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의미나 이유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요. 후반부에는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 꿀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게을러질 때가 있죠. 늘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서 회복해야 되는 시간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쵸?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요런 책 읽고 바짝 정신 차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오직 나뿐이다. 그렇죠. 내 삶을 한번 바꿔보러 가실까요? 책 읽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나만의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절제라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절제를 통해 만나는 작은 성취감. 사람들은 지금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즉 리셋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목표와 계획을 세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로 비유하면 브레이크를 밟기보다는 엑셀을 밟아야만 새로운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여긴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때로는 앞으로 질주하는 것보다 잠깐 멈춰 나쁜 습관을 먼저 고치는 것이 더 큰 발전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렇게 성장에 불필요한 행동을 제거하는 것, 즉 절제가 리셋의 두 번째 필요 조건이다. 어릴 때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보호하에 나쁜 습관을 절제하는 게 쉽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유해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지 않고 식사 전에는 간식을 먹지 않는 등 규칙적인 생활에 지장을 줄 만한 행동을 할 때마다 잔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진다. 부모님의 간섭이 줄어들고 자유로워지면서 나쁜 습관이 몸에 쉽게 배어버린다. 음주나 흡연을 하거나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즐겨 먹는 등 대부분 어른이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안 좋은 버릇을 하나쯤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행동을 절제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된다. 여기서 나는 부분적 절제와 완전한 절제라는 개념을 만들어 나의 일상에 적용했다. 부분적 절제는 어느 특정한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다. 딱히 삶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겨지지 않는 행동을 부분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것이다. 완전한 절제는 한 가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최후의 수단으로 모든 일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절제는 목표를 달성하는 지름길이다. 인내심을 길러주고
내가 현재 주목해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 초점을 잡아준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멈추는 것이 변화를 불러오기도 한다. 새로운 목표와 꿈에 도전하기 전에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나의 가치관과 상충되는 행동을 절제해보자. 그러다 보면 점점 리셋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스텝 1. 목표와 상충하는 행동 절제하기. A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영어 공부 관련 책을 좀 읽다가 출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잘 준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다. 잠들기 전 잠시 쉰다는 생각으로 핸드폰을 들었다. 오늘은 누가 무슨 소식을 업데이트했는지 카카오톡 프로필부터 인스타그램 포스팅까지 모든 것을 샅샅이 훑어본다. 10분, 20분, 30분. SNS를 하다 보니 벌써 밤 11시가 넘어버렸다. 내일 계획을 위해 일부러 일찍 침대에 누웠는데 결국 오늘도 늦게 잠들 것 같다. 바로 핸드폰을 내려놓지만 방금 봤던 웃긴 사진 때문에 잠은 다 깨어버렸다. B는 한 달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 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최근 구입한 책 3권을 읽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 달에는 회식이 많았고 생일 파티는 물론 고민 있는 친구와의 술자리도 잦았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들게 새벽에 일어나긴 했지만 오히려 잠이 부족해 건강은 악화되었다. A와 B의 행동을 살펴보자. 그들의 목표와 상충하는 행동은 무엇일까? 바로 전날 밤 일찍 잠을 청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저녁에 일찍 취침하지 않는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침 일찍 기상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찍 취침하지 않은 것은 분명 자신의 목표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 두 사람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아침 일찍 기상하는 것이 아니라 늦게까지 핸드폰을 보고 술을 마시는 행위를 절제하는 것이다. 여기서 부분적 절제를 적용할지 완전한 절제를 적용할지는 목표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달라진다. 부분적 절제를 적용한다면 A는 저녁에 핸드폰을 20분 이내로 사용하기로 정하면 되고 B는 일주일에 한 번만 늦게까지 술을 마시기로 음주 횟수를 줄이면 된다. 완전한 절제를 적용한다면 A와 B가 아침 일찍 기상해서 목표한 루틴을 갖는 것에 익숙해질 때까지 각각 SNS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저녁 약속을 전부 끊으면 된다. 단 A와 B의 목표는 부분적 절제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 C는 이번 달 중요한 시험에 꼭 합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번이 벌써 3번째 도전이다.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 독서실로 향했다. 이제 정말 앉아서 공부만 하면 된다. 그런데 독서실에 도착한 지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카페에서 함께 공부하자는 친구들의 연락을 받았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도 했지만
같이 공부하면 모르는 것을 서로 물어보며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는 유혹에 넘어갔다. 결국 C는 친구들과 모이면 공부보다 수다 떠는 시간이 더 많은 걸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하고 카페로 향했다. 친구와의 만남 자체는 분명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사람이 공부만 하고 살겠는가? 하지만 C는 공부보다 친구와의 만남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다. 이는 분명 목표와 상충되는 행동이다. 친구와 함께 있으면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카페로 향한 것은 물론 심지어 이미 독서실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연락을 무시하지 않았다. 즉, C가 시험에 합격하려면 공부도 중요하지만 친구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럴 때는 완전한 절제가 필요해 보인다. 만약 ABC의 상황이 당신의 현재 모습과 비슷하다면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목표를 방해하는 행동을 절제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무엇을 절제할지 모르겠다면 우선 지금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상충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새벽 기상을 하고 싶다면 몇 시에 일어나서 뭘 할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일어나기 위해 언제 잠들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운동을 더 하고 영양제를 찾아 먹을 게 아니라 우선 몸에 해로운 것을 끊어야 한다. 돈을 모으고 싶다면 투잡을 할 게 아니라 일단 지출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 부분적 절제를 적용할지 완전한 절제를 적용할지 결정하면 된다. 나 역시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 나의 약점을 알아보고 나를 가장 흔들리게 하는 요소로부터 멀어지는 것부터 시작한다. 보통 나의 가장 큰 약점은 친구들이었다. 나는 친구를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목표를 세우면 아쉽지만 친구들과의 소통을 절제한다. 로스쿨 진학을 준비할 때도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때도 친구들과의 문자 메시지는 물론 모든 SNS를 중단했다. 공부를 하다가도 친구에게 연락이 오거나 SNS 알람이 울리면 바로 확인하고 마는 스스로를 너무 잘 알았다. 이런 나에게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장치는 방해물이었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절제했다. 처음에는 부분적 절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가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했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점점 뒤처지고 있다는 초조함에 그리고 항상 함께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에 집중력이 더 흐트러졌다. 그래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는 완전한 절제를 적용했다. 유진아, 요즘 왜 연락이 없어?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요즘 시험 기간이야. 끝나면 제대로 놀자. 라고 답했다. 시험이 끝날 때까지 친구들과의 만남을 완전히 끊은 것이다.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다. 앉아서 일과 공부만 하느라 10kg 이상 살이 찐 탓에 건강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여기서 나의 다이어트와 상충하는 것은 야식이었다.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는 또 공부를 해야 해서 대충 저녁을 먹었고, 그러다 보니 항상 9시가 넘으면 배가 고파졌다. 건강을 관리해보겠다고 아무리 매일 운동을 해도 야식을 먹고 바로 자는 행위는 목표를 방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단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밤늦게 야식을 먹는 것을 멈췄다. 물론 운동량을 늘리고 근육을 채우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일과 공부를 동시에 해야 했던 나에게는 야식을 절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이때는 부분적 절제를 적용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식단을 조절하되 주말에는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었다. 자기 개발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에 도전할 때는 부분적 절제만으로도 변화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시험처럼 기한이 정해진 목표의 경우 완전한 절제를 통해 준비 과정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우리는 왜 매번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하는 걸까? 왜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게 될까? 그리고 왜 실패하는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걸까? 그리고 왜 실패하는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자괴감에 빠지는 걸까? 그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스스로와 타협하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무엇인지는 사실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나를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행동을 먼저 제거해보자. 절제는 습관을 되돌아보게 도울 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추진력을 상승시켜준다. 꿈을 이루기 위해 무조건 질주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무거운 족쇄를 차고 무작정 달린다면 오히려 금세 지쳐 목표를 포기하고 말 것이다. 무언가 더 하기 전에 자신의 목표와 상충하는 행동이 있는지 살펴보고 절제해보자. 우선 내 발목을 잡는 것에서 벗어나야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다. 스텝 2. 불만족스러운 행동 절제하기. 최근 나는 SNS에 질문을 하나 올렸다. 당신의 불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인가요? 정확히 답을 몇 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몇백 개쯤 되는 응답을 모두 읽어봤다. 대부분의 답은 이랬다. 걱정이 많은 거요. 조금 안 되면 포기하고 도망치는 습관이요. 술주정 부리는 거요. 한 번 더 생각하지 않고 화내는 거요. 친구들과 저를 비교하는 점이요. 이외에도 매번 약속에 늦고 해야 하는 일을 자꾸 미룬다거나 정리정돈을 못하고 쓰레기만 잔뜩 모아둔다거나 무엇이든 항상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 자주 실수한다 등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누구에게나 스스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부분은 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할 때
대부분은 이런 행동을 절제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둔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불만족스러운 면을 절제하는 것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나 역시 불만족스러운 나의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자주 갖는다. 예컨대 추진력이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무리하게 모든 일을 빨리 처리하려다 보니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일할 때 항상 나에게 천천히 차분히 하자라고 이야기한다. 성격이 급하다는 단점을 절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차분하게 일을 처리해 나간다. 사실 이런 불만족스러운 점이 삶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산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목표를 달성하는데 딱히 방해가 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스스로 문제라고 느끼는 면을 절제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큰 만족을 안겨준다. 절제에 성공하고 나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체감하면서 자긍심과 성취감이 높아지고 나와의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루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행복은 덤이다. 자신에게 어떤 나쁜 습관이 있는지 떠올려 보자. 그리고 그 습관을 절제하는 연습을 해보자. 자기도 모르게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아차 싶을 때도 있겠지만 실수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된다. 나쁜 습관을 바로 고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도 계속 깨닫고 절제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강해진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 그 믿음을 원동력 삼아 불만족스러운 내 모습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스텝 3. 시간 낭비 절제하기. 기상, 출근 준비, 출근, 점심시간, 퇴근, 휴식. 평범한 직장인의 일과다. 딱 봐도 자유시간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같은 직장인인데 누군가는 일상에 치이면서 겨우 하루를 버티고 누군가는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고 자기계발까지 하고 있다. 도대체 왜 같은 24시간이 주어져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하루를 보내게 되는 걸까? 혹시 무언가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나를 위해 일을 하려면 일상에 큰 변화를 줘야 하고 가족들의 희생을 감내하는 것은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말 1초도 시간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사람들도 분명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신에게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여태 어떤 일을 새롭게 시도할 여유가 없었다면 하루 중 언제 시간을 낭비하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절제를 통해 여유 시간을 확보해보자. 이것만으로도
하루 24시간을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다. D는 퇴근 후 잠들기 전까지 3시간 정도 텔레비전을 시청한다. 이 행동이 딱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면 텔레비전 시청을 절제하는 것만으로도 일주일에 21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시간을 운동, 자격증 공부, 부업 등에 적당히 분배한다면 하루를 더욱 알차게 사용할 수 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봐도 매주 18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행동을 자제하는 것만으로도 여유가 생겼다. 이는 매일 아침 완벽하게 화장하는데 30분을 투자한다. 머리를 정돈하고 옷을 입는 시간까지 합하면 한번 외출할 때 1시간 이상 걸리곤 한다. 이것 때문에 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도 늘 빠듯하게 회사에 간다. 여기서 이가 절제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 3단계로 하던 화장을 1단계로 줄이면 될까? 아니다. 옷 고르기, 화장대 앞에 멍하니 앉아있기, 무슨 립스틱을 바를지 고민하기 등 평소 무의식적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행동을 절제해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여유로운 아침을 보낼 수 있다. 핵심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무의미한 행동을 절제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단순히 새벽에 일찍 기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이 더 많을 거라고 착각한다. 물론 새벽 기상이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는 점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지 않는 날에도 나는 시간을 낭비하는 행동을 절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한 여유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 예컨대 평소 일찍 일어났을 때 이동 시간에 유튜브를 시청했다면 오늘은 늦잠을 잤으니 유튜브 시청을 자제하고 그 시간에 일을 한다. 늦게 일어난 날에는 그날 입을 옷을 고르는데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 새벽에 여유 시간이 사라진 만큼 오늘 할 일에 더 집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절제해서 불필요한 곳에 시간을 쏟지 않는다. 시간을 낭비하는 행동을 절제하는 최고의 방법은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부분적 절제가 필요할지 아니면 완전한 절제가 필요할지 생각해 보면 된다. 지금 중요하지 않은 업무에 지나치게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미 목표에 도달했는데도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은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 잠시 보류하거나 중단해도 되는 일과가 있다면 그 시간을 조금씩 모아 자신의 미래에 투자해보자. 내가 현재 업무 시간을 제외하고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행동은 영상 편집이다. 이 시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취미 시간이기도 하지만 유튜버로 활동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책을 집필할 때는 편집 시간을 단축하고 영상 업로드 횟수를 줄인다. 부분적 절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평소 주 3회 편집을 했다면 주 1회로 제한하고 그 시간에 원고를 쓴다.
회사에서 일이 많아 바쁠 때는 편집과 집필을 모두 절제한다.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덜 중요한 일을 절제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무리하지 않아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나는 살면서 동시에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해왔다. 지금은 대기업에서 사내 변호사로 일하면서 유튜버와 작가로도 활동하고 각종 취미와 자기계발을 즐기고 있다. 이런 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은 항상 왜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억지로 한 적도 대단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부러 한 적도 없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흥미가 없어서, 누워서 멍하니 있는 시간이 즐겁지 않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 시간이 아까워서 자연스럽게 갖게 된 일상이었다.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리스트에 없는 일은 잠시 잊었다. 즉, 굳이 따로 시간을 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시간 낭비를 절제하는 것만으로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한 셈이다.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면서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은 그 일이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조금 더 듣기 좋게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시간이 없다는 변명은 그만두자. 분명 어딘가 새어나가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네,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절제가 모든 일의 키포인트네요. 생각해봤더니 저는 주로 텔레비전을 많이 보든 안 보든 틀어놓는 것 같아요. 집에 들어오면 일단 먼저 TV를 켜고 이거저거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시선이 자주 뺏겨요. 그래서 앉아서 볼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부분 절제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의 시간은 눈 뜨자마자 한 30-40분 독서하는 걸로 먼저 시작해 볼 예정이에요. 이상하게 눈 뜨면 책이 제정신이 아닐 때 책이 잘 읽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또 우선순위 정하기. 요것도 빼놓으면 안 될 것 같고 할 일이 많네요. 여러분은 어떤 동기를 부여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음 책 들고 또 돌아올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잘했어요, 친구들. 안녕.